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2일 월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플 얘기를 하기 전에 어제 비트코인이 3%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3,700만 원의 돌파 성공했습니다. 최근 상당히 이 거시경제 상황이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행히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랜만에 3,700만 원을 돌파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 지지라인 위에서 그리고 겹치고 있는 단기 초록색 라인입니다. 단기 이평선 라인 위에서 형성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기대했던 리플의 축하 파티에서도 그렇고 리플 개별적으로는 아직 긍정적인 호재 소식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이 라인을 버텨준 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앞으로 나올 이 리플의 개별 이슈, 중간 항소 이슈에 따라서 확실하게 방향성을 정하고 XRP가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이 항소 결과가 정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물론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라면 걱정할 게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하면서 만약에 XRP가 하방으로 방향성을 잡았을 때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나온 긍정적인 소식들 먼저 살펴드리고요.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로 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놨습니다. 간단하게 문자로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카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전달해드리는 리플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이슈들, 정보들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고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이것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자, 매달 리플은 대략 10억 개의 XRP가 락업 해제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7억 개 정도가 다시 락업이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런 게 혹시 속보에 뜨고 하방 압력을 받는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살펴볼 이슈는 바로 이 임시 예산안이 가결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이 셧다운 위기에서 우리가 45일이라는 시간을 벌었다라는 거죠. 미 하원의 메카시 의원이 임시 예산안을 내놨고 이게 빠르게 하루 만에 정말 극적으로 9월 30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상하원을 전부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승인까지 받아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날 이렇게 통과되지 않았다라면 미국은 셧다운에 돌입하게 되는 거였고 그렇게 되면 연방 정부의 업무가 전부 마비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요 경제 지표들의 발표 지연, 중단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었던 이슈였는데 다행히 45일 동안 시간을 벌었다라는 점이 금융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요소가 돼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로 코인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건 바로 이 이더리움 ETF, 선물 ETF죠. 총 9종목이 승인되면서 오늘 미국 시간으로는 2일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던 수순이었고 그 시기가 언제 될 거냐만 남아 있었던 이슈였죠. 이전에 이미 비트코인의 선물 ETF가 승인된 데 이어서 레버리지까지 승인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ETF, 선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국채 금리는 최근까지도 가파른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2007년 10월 이후 최고점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도 멈추지 않고 오르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거시경제 상황이 완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장이 그래서 또 한번 주목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이 연준에서의 기준금리 결정, 이게 11월 초에 있죠. 약 한 달 남았는데 이때 과연 재인상할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동결하면서 긴축 사이클의 종료를 알릴 거냐 여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경제지표 중 하나인 이 PCE 지표, 개인 소비 지출이 최근에 발표가 됐었는데 여기서 근원 PCE가 있습니다. CPI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PCE가 0.1% 상승한 모습을 그 지표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2020년 이후로 그러니까 연준에서 긴축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소폭 올랐다라는 지표가 발표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지표를 보고도 시장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기준금리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된다. 동결하는 파가 있고요. 아직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연준에서, 연준 쪽이겠죠. 당연히 이쪽은. 한 번 더 추가 인상해도 미국 경제는 버틸 수 있고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2%까지 확실히 잡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페드워치에서는 동결할 거란 가능성을 81% 정도로 보고 있는데 최근 3분기 점도표에서도 드러났듯이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올해 최종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하는 수치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사실 여기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면 11월 기준금리 결정 때 25bp 인상하고 파월 의장이 그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확실하게 긴축 사이클이 종료됐다라는 이런 발언을 해준다라면은 25bp 인상하더라도 시장은 이걸 불확실성이 없어졌고 긴축 사이클이 종료됐다라는 점에서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확실하게 상승장의 재료가 돼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반대였죠. 동결했지만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카톡방에서 빠르게 관련 정보들, 뉴스들 공유해 드릴 거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 리플에게 가장 중요한 이제 중간항소 이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월 8일 날짜로 모든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은 양측에서 제출이 완료됐습니다. SEC가 처음에 중간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 요청서를 제출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리플이 제출했죠. 이후에 리플이 항소 기각 요청서를 제출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또 SEC가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토레스 판사의 승인이냐 기각이냐 이 여부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승인이 될 경우 바로 중간항소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연방항소법원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승인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승인이 나와야지 중간항소가 진행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XRP 시세는 지금 지지라인 위로 올라가주지 못하고 하방으로 더 크게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기각이 둘 중 하나에서라도 나온다면 중간항소는 진행되지 않을 거고 이전에 토레스 판사가 스케줄 잡아놨던 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면서 배심원 판결로 가게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 날짜는 양측이 제출했던 가능 스케줄을 봤을 때 내년 4월 20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죠. 이렇게만 되면 이런 결정이 나오면 리플 우리가 걱정할 것 없이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약식재판 판결문이 나왔을 때 1달러 돌파를 위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이 중간항소가 만약에 승인이 돼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몇몇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나오고 나서 아직 한글로는 번역된 기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원문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이 트위터를 통해서 질문이 오갔던 내용을 기사화한 겁니다. 보시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은 XRP 커뮤니티의 한 사람이고 여기에 대답을 한 마르크 파겔이라는 인물은 전 SEC의 샌프란시스코 지부 이사까지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로도 일했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도 전문 지식이 당연히 있을 거고 SEC 내부적인 내용도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XRP 커뮤니티의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SEC의 중간항소, 인터로큐터리 어필, 이게 과연 승인될 것이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마르크 파겔이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중간항소가 진행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세부적인 요소들은 맞추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the odds are against granting the request. 이 확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낮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도 전 영상에서 이런 기사들 여러 전문가들의 예상을 공유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사실 토레스 판사 외에는 지금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기각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로 첫 번째로는 이 처음에 SEC에서 제출했던 중간항소 요청 그 내용을 보면 비논리적이었고 토레스 판사 판결문에 대한 법리적인 지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내용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마르크 파겔이라는 인물이 말한 것처럼 애초에 이 중간항소라는 것 자체가 승인될 확률이 통상적으로 낮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이 필요 조건들을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모든 서류와 문서를 검토하고 나서 이 판사가 꽤 오랜 시간 여기에 투자하고 나서 약식 판결문을 내렸는데, 이 판결문에 대해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SEC 측에서 이걸 뒤집겠다라는 중간 항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중간 항소가 받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중간 항소심은 이 약식 재판과는 다르게 법률심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이 약식 재판은 사실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사실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 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양측에서 내는 자료들도 있고 이런 걸 전부 받고 나서 판결을 내는 거고요. 법률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심에서, 이 1심에서 받았던 자료들 외에 추가 증거 자료를 채택하지 않고 여기서 판단한 이 법리적인 판단, 법률이 잘 적용됐는지 아닌지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간 항소가 진행된다라고 해도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SEC 출신 인물이 내놓은 전망 하나 살펴봤고, 자, 이제 친 리플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최근에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꽤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 FTX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매각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서 이게 하방 압력이 내려왔었죠. 다행히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완화된 조치가 취해지면서 장외 거래로 매각이 진행될 거고 주당 1억 달러만 매각하라는 한도가 정해지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을 만들어내고 복구를 한 건데, 자,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법원의 판사가 당연히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연방 법원의 판사가 이 FTX의 디지털 자산들을 매각하는 걸 허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산 안에는 솔라나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XRP, 리플의 코인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이걸 그리고 어디에다 매각하라고 했습니까? 다시 이 시장에, 2차 시장에 매각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제레미 호건이라는 변호사가 날카롭게 파고든 건 여기에 비율을 밑에 적어놨습니다. 이 DEA라는 건 미국의 마약 단속국입니다. 만약에 이 마약 단속국에서 이 마약을 판매한 범죄자들 검거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까지 취득했다라고 예를 들은 건데요. 그러면 이 취득한 마약을 이 마약 단속국에서는 다시 이 시장에 팔라고 하나요? 이게 만약에 불법이라면 당연히 이걸 다시 팔라는 명령을 안 내리겠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XRP가 판매돼서는 안 되는 증권이라면 이걸 다시 2차 시장에 판매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장의 여러 전문가들이 이 중간항소 승인이냐 기각이냐 여기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많은 본인들의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 아무리 기각 쪽에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반드시 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자, 보고 계신 차트는 리플의 3개월봉 차트입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고 2018년부터 이 삼각 수렴을 만들고 있었고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리플은 이 삼각 수렴 이후에 상단 저항을 뚫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급등을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사실 리플에서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삼각 수렴 이후에 상단 저항 뚫고 급등이 나오는 패턴. 그리고 이전에 급등까지 포함하면 불페넌트라는 깃발 모양의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죠. 불페넌트는 이 상승을 의미하는 불, 황소 세력, 그리고 깃발이라는 거고요. 짧게 잘라서 봤을 때는 이 저점을 높여가는 쌍바닥 패턴, 그 이후에 W로 상승하는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잘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패턴을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이 패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이 상단 저항을 뚫었을 때 확실한 상승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중간 항소가 승인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 차트를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현재 위치해 있는 캔들 보시면 이 밑에 삼각 수렴의 지지라인까지 사이에 공간이 있다, 하방으로 열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 항소가 승인돼서 XRP 가격이 하방으로 압력을 받는다라고 해도 어디서는 지지라인을 만들고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지지라인을 형성하는 그 위치가 이 삼각 수렴 지지라인 위에서 요 안에서만 지지를 만들어주고 반등이 나온다라면 큰 틀에서,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지켜가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여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일본만 보면서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조금 더 멘탈을 케어하면서
큰 그림을 보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중간 항소 기각이 나오면 바로 뚫어주면서 급등의 시작을 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플은 일단 이런 개별적인 강력한 이슈가 9월달 안에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들 중에서 8월달 거래량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할 만큼 그 대장 역할을 하는 코인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 외에도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슈에도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시적인 글로벌 이슈들에도 조금 주목을 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또 시장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방향성을 확인하고 제가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잡고 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전부 카톡방에서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제가 이런 부분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릴 거고요.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도 남겨드릴 거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카톡방에서는 금전 요구 일체 없이 전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전략 받아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